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이제는 가짜 뉴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죠. 청담동 술자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변호사 30명과 함께 새벽까지 청담동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이 가짜 뉴스. 이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과 더 탐사조 이 유튜브 더 탐사 강진구 기자죠. 강진구에 대해서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녹취록입니다. 첼리스트. 청담동 그 술집에 있다고 하는 그 첼리스트의 녹취록. 이 첼리스트가 어제 법정에서 자신이 모두 거짓말을 했고 자신은 태어나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더 탐사 측에 자신의 그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 측에 그 녹취록에 나오는 녹취록을 공개한 이건 전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모두 공개를 했다. 녹취록까지 공개를 했다. 김의겸 전 의원은 자신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확인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 녹취록을 틀었고 또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녹취록을 틀었다. 자신이 새벽 늦게 이렇게 퇴근을 하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둘러댈 게 없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자신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게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자신이 거짓말이다, 가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도를 하고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문제가 커졌는지 자신은 도저히 모르겠다. 이걸 알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이미 드러난 내용이고 그동안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고 민사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담동 이 술자리 의혹을 김의겸이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를 했을 때 2022년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를 할 때 제가 곧바로 송은재 TV를 통해서 제가 이걸 장담하건대 이건 가짜뉴스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모두 가짜뉴스로 드러나는 과정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확신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의 경호상, 대통령의 일정상 이렇게 법무부 장관과 변호사 30명과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술자리를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경호 체계,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 시스템들이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걸 알고 있는 김의겸, 강진구 모두 기자 출신들입니다. 이 기자 출신들이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확인을 하면 될 텐데 이걸 확인하고도 지금 이 첼리스트의 말에 의하면 확인을 하고도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 이 녹취록을 퍼뜨린 겁니다. 공개를 한 겁니다. 이 참 가짜뉴스. 우리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지난 10년째 선거도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휴대폰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녹취록까지 등장을 해서 그럴듯한 가짜뉴스가 계속해서 생산이 됩니다. 이제는 가짜뉴스와 함께 정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기자들끼리 흔히 만나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이 훨씬 장사도 잘 되고 또 영향력도 있고 이제 언론이 가짜뉴스 만드는 언론, 이건 언론이 아니죠. 가짜 언론이 더 기승을 부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제 기자 생활을 하려면 가짜뉴스를 잘 만들어야 한다. 김만배와 신앙님처럼 지난 대선 때 또 그 가짜뉴스를 만든 것처럼 이런 참 우스갯소리, 이런 참 씁쓸한 우스갯소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녹취록도 나오고 가짜뉴스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유시민도 한동훈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다가
대법원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사과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허위 보도고 그걸 알고 한 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그 김만배의 가짜 뉴스도 그 언론사들은 모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좀 오보가 있었다 합니다. 모두 가짜라는 걸 알고 보도한 가짜 뉴스입니다. 거짓말인 걸 알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거짓말인 걸 몰랐다면 바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이죠. 형사소송도 진행이 되고 이 김의겸에 대해서 10억 원의 이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형사소송에서는 뭐 김의겸은 국회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면책특권에 해당한다 주장을 합니다. 더 탐사 언론 보도였다. 의혹 제기였다라고 합니다. 10억 원 손해배상 얼마가 될지 가짜뉴스에 대한 우리는 처벌법이 없습니다. 1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의 이 가짜뉴스는 이 엄한 이 형벌에 처해야 없어집니다. 그런데 법안도 없고 또 우리 판례가 그런 식으로까지는 아직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되지를 못합니다. 유시민이 한동훈과 윤석열 당시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도 500만 원 벌금입니다. 이런 참 누구나 들으면 그 자리에서 금방 가짜뉴스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도 이게 정치권의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인터넷의 발달에 의해서 이렇게 가짜뉴스가 뭐 성행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단속도 해야 되는 일이고 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성행하는 이유로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영별로 누구나 자기가 지지하는 쪽 마음에 들어하는 뉴스만 듣고 보고 싶기 때문에 이런 가짜뉴스에 현혹을 당한다. 국민들이 뻔한 거짓말에 이렇게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영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렇게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는다. 이것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진영 내에서도 소위 보수 우파와 뭐 진보 좌파, 민주당, 국민의힘 이 진영 내에서도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뭐 전당대회에서 정봉주를 쳐내는 것, 그것도 가짜뉴스, 거짓 선동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정봉주가 뭐 자기가 수박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수박이 돼서 쫓겨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우파다라고 하는 뭐 많은 유튜브 평론가들 또 국민의힘 내부에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거침없이 나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뭐 겉으로는 비판이다, 견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판과 견제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있고 합리적인 논리, 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없습니다. 그냥 막 이야기합니다. 김경수 복권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좌파라고 합니다.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배신자고 좌파고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끌어올지도 모른다. 별의별 희한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한동훈이 하는 일은 뭐 모두 비난을 합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비난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그냥 뭐 이건 이젠 진영별로도 아닌 겁니다. 진영 내에서도 이렇게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동훈 대표가 이 오랜만에 기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냈죠. 여러 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25일 열리는 이 여야 대표 회담입니다. 의제를 제안할 필요가 있느냐. 의제는 모두 열려 있다. 이 또 형식에 있어서 전 국민 생중계로 하자. 모두 공개로 하자. 이제는 좀 공개로 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한동훈의 눈빛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라는 걸로 밤잠을 설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훈의 지금 고민은 뭐냐?
25일 이 지금 이재명과 회담은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담이 잘못하면 또 한동훈이 가짜뉴스에 의해서 한동훈이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그 전국민 생중계하자. 첫째는 이재명의 거짓말 믿을 수가 없답니다. 둘째는 당 내부에 또 반한동훈의 이 가짜뉴스 공격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고민, 당 안팎에. 그래서 모두 공개하자. 지금 이재명이 급합니다. 이재명은 완전히 민주당을 장악했습니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이외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정권을 쥐고 있지 못합니다.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민생에 많은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미지 변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도 또 자신과 자신의 1인 정당이 된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국회를 좀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지율도 그래야 확장이 될 겁니다. 이재명이 급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이재명이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해도 윤 대통령은 단호합니다. 이제 이재명이 매달릴 것은 한동훈입니다. 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좀 이간질을 하면서 여기서 자기가 좀 성과를 올려야 한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입장입니다. 한동훈 입장에서 윤 대통령과는 좀 달리 한동훈 입장에서는 외연 확장, 이기는 정당,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고정 지지층, 정통, 보수, 정통, 우파 이야기만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길 수 있다면 외연 확장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의 눈길을 받을 필요도 없이 외연 확장이나 이런 좀 변화 이런 걸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과 함께 그냥 하면 됩니다. 이기기만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총선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외연 확장을 해야 합니다. 정통 지지층이 좀 섭섭하더라도 외연 확장으로 가야 합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한동훈 당대표는 이재명과 만나서 뭔가 얻어낼 걸 좀 얻어내야 합니다. 민생의 성과를 올려야 합니다. 국회도 어느 정도는 정상화를 좀 시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회가 이렇게 난장판으로 되고 있는 것을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또 무슨 잔꾀를 부리고 무슨 거짓말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만큼 지금 또 두려운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당내의 반한동훈의 가짜뉴스입니다. 반한동훈 쪽에서 봐라, 기다렸다는 듯이 한동훈이 한동훈은 지금 사실은 이재명은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절반의 권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협상을 하고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특검, 탄핵 주고받을 것이 많을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예로 들어보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문제가 정리가 돼야 이 전체 특검, 탄핵, 이 난장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뭐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1인 정당입니다. 한동훈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한동훈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또 배신자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여당 대표가 책임감 있게 제대로 못 해내고 있다. 좋은 기회를 놓쳤다. 여야 대표 회담 뭐하러 했느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동훈으로서는 그냥 대표 회담 하지 않고 그냥 이재명과 이 메시지 공격 주고받고 이러는 게 오히려 더 당대표로서 골치 아픈 것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고정 전통적인 지지층의 지지는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건 한동훈의 정치가 아닙니다. 새 정치가 아니죠. 도전해야 합니다.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합니다. 기존의 틀을 깨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있을 수 있는 많은 것들도 안고서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양해도 받아내야 하고 또 당내의 반한동훈 이 설득도 해야 합니다. 그게 정치력입니다. 그걸 하겠다라고 한동훈이 나선 겁니다. 나서기는 나섰는데 이게 지금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한동훈이 과도한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좋은 기회를 그대로 날려버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민생 관련해서는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정상화입니다. 국회 정상화에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이뤄낼 수 있다면 더 이상의 욕심은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도 한동훈 뒤통수를 때리기 위해서 또 가짜뉴스로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두들 벼르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동훈이 도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도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한동훈 안 되겠다라는 사람도 있고 한동훈과 뭔가 원팀이 돼서 뭔가를 좀 이뤄내자, 해보자. 이기는 정당, 이기는 여권, 성공하는 윤석열 정부가 되자, 도전해보자 라는 비둘기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도전하되 너무 많은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이 대표 회담을 전 국민 공개를 하자, 생중계를 하자라는 제안을 한동훈이 했겠습니까? 또 못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생각을 바꾸면 크게 싸울 일도 없습니다. 사전에 좀 조율하고 정리하면 지금 통신수단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합의할 건 합의하고 또 숙제로 남겨둘 건 숙제로 남겨두면서 무슨 선거에 나온 것처럼 후보처럼 이렇게 싸울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예상하는데 그것 아닙니다. 국민들 앞에서 여야 대표가 이런 것들은 합의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하자. 좀 더 숙고하자. 지금 이재명도 뭔가를 이뤄내야 합니다. 성과를 내야 합니다. 한동훈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한동훈도 당 안팎으로 사실은 모두 공개하는 것이 한동훈에게 유리합니다. 이재명도 공개 못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도 모두 공개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크게 싸울 일은 거론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 방에 국회 정상화가 되고 정치 개혁이 되고 민생이 모두 한 방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가짜뉴스입니다. 이 가짜뉴스와 함께 이제는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진영별로 이제 먹혀든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진영 내에서도 가짜뉴스로 정치가 하루가 시작이 되고 하루가 저무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한동훈에 대한 좀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도 엄량으로 지금은 한동훈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할 때가 아닌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전체 여권을 보고 이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가야 합니다. 야권까지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한동훈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이 가짜뉴스를 보면서 한동훈의 고민 어린 눈빛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